자연과 나무를 사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 절반이 숲으로 이루어진 나라. 영하 20도 날씨에도 집이 따뜻한 나라. 단열의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나라. 바로 라트비아입니다. 저희 이집트 집에서는 주택 백화점과 함께 라트비아에 다녀왔습니다. 라트비아의 패시브하우스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Passive house. It's a passive house. Passive house. Passive house. Passive house best. 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라트비아에 도착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여기 현지에 있는 패시브하우스 업체들 그리고 목조주택 회사들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여러 나라에서 목조주택을 패널 형식으로 패널라이징 주택 형태로 수입을 해서 시공을 했었고, 이번에도 또 새로운 회사들 더 좋은 주택을 또 합리적인 비용으로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도착을 해서 오늘부터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 company, what you are making, and what is your company's strengths of the modular house and the wooden houses? So my name is Iman Strezens. I'm the director of manufacturing, and I run the company CMB Housing Factory. 회사의 그러니까 프로덕션 매니저입니다. 공장 전체 책임자고, 이 회사는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프리팹 주택, 패널라이징 주택을 갖다 동시에 생산하는데, 특히 이제 패시브 하우스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그런 회사고, 패시브 하우스를 생산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패시브 하우스를 주로 생산하는 이유는 결국 에너지 절감, 그리고 지구 환경 보호, 이산화탄소 절감 같은 문제들을 얘기했었고, 그렇게 그런 주택을 생산하는 이유는 또 자국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점을 두고 생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이 작은 나라에 목조주택 회사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인구가 4천만이잖아요. 여기 200만입니다. 근데 이유는 간단하죠. 이 나라 회사들은 자국에서 돈을 벌지 않아요. 물가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특히 아이슬란드 같은 데 많이 짓습니다. 이 나라들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들의 단열 규정은 살벌하게 엄격해요. 특히 패시브하우스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재 480 넘는 회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하 40도씩 떨어지는 회사, 그 나라에서 집이 따뜻해지려면 그거는 필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벽체가 두꺼워지고 단열재가 두꺼워지면 실내 공간이 준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패시브하우스는 원칙대로 정직하게 세계적인 규정에 맞게, 유럽의 규정에 맞게 지어야 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지금 이 상태의 통으로 납품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주택이 설계된 대로 여기에 미리 정밀 재단을 해서 다 패널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로 가져오는 거고, 창호 외장재까지 다 설치된 상태로 오는 겁니다. 해외에서 이런 업체를 찾기가 어려워서라고 들었거든요. Is any Korean company visit here to work with your company? Not yet, 한국에서는 오는 업체는 없답니다. except you. Except me. 저는 8월 초에 왔었으니까 8월 초에 와서 얘기하고, 사실은 저희들은 주택이 이미 주문이 들어간 상태고요. 예. 아마 내년 초 정도면은 이거 국내에서 시공하는 걸 갖다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This is already insulation materials are done, right? Yes, Yeah. it's filled with an insulation. 400 meter. Yes. 40cm 단열재가 이미 채워진 상태고, 국내에서는 이거 잘 안 쓰는데 우드 파이버고요. 여기에 이제 위로 석고보드가 들어가고 뒤쪽으로 이제 전기 케이블하고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상태로 지금 외장 마감은 안 붙어 있는데, 외장 마감이 되고 나면은 국내에 와서 골조 작업하는데 이틀이면은 주택 공정의 50% 이상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되죠. 요즘 국내에서 중목주택도 이 비용하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중목주택이 좀 잘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평당 850, 900 넘어갑니다. 근데
그 비용으로 이거 지을 수 있으면은 중목을 짓는 게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금 있다가 이제 집 지어놓은 현장을 가보시면은 더 제대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저희들이 공장에서 그 패널라이징 주택을 제작하는 걸 보고 실제로 시공해 놓은 주택에 왔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수로 치면은 58평, 57평, 58평 정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2층 주택이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벽체 두께가 단열재만 봤을 때 250이고요. 벽체 두께 같은 경우에는 한 450 정도 됩니다. 국내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은 패시브 하우스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도 아마 그 거부를 못 할 겁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컨셉, 좀 특징 이런 걸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국내에서 라트비아 주택을 수입할 때도 그 업체에서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설량입니다. 적설량이고 눈이 어느 정도 오느냐. 근데 사실 여기는 북유럽이기 때문에 눈이 많은 곳이죠. 눈이 많은 곳이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박공지붕이 정답입니다. 보통 유럽에서는 예전에는 박공지붕 주택에도 처마들이 많았죠. 처마들이 많았는데 요즘 전체적인 디자인은 지붕에 처마가 없습니다. 거의 다 깔끔하게 그냥 주택 선대로 떨어지는 게 지금 대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도 이런 주택들이 많이 생겨나고 처마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되게 모던해 보입니다, 집이. 근데 전체적인 디자인은 모던하면서 주택의 외장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언밸런스한 것들이 모여서 집이 더 개성이 있어지고 매력이 있어지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집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너무 어두운 톤 그런 마감을 싫어하시는 분한테는 뭐 별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목재 같죠, 외장 마감재가. 근데 목재가 아니고 컴포짓입니다. 복합재입니다. 그래서 일석이조를 노린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목재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관리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외장 마감재로 이렇게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패시브 하우스고 60평이 조금 넘는 주택이고요. 디자인은 사실은 조금 모던한 스타일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뭐 지금 전체적으로 우드톤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블랙톤입니다. 블랙톤이고 여기는 사실 건축주분의 개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무래도 주택회사의 매니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지금 감독님 온도가 어느 정도 느껴지세요? 그냥 아주 평범하고 편안한. 그렇죠. 이런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그 가족들이 휴가를 갔습니다. 어제부터 그 집을 비워놓은 상태고 보일러를 꺼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집안의 온도는 한 20도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패시브 하우스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천장을 한번 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천정 판넬이 CLT입니다. CLT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교차집성목,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은 크로스 라미네이티드 팀버라는 공학 목재입니다. 공업적으로 가공을 했는 목재인데, 목재, 기존의 목재가 가지고 있던 취약점이 결국에는 내화성, 그리고 강도의 문제, 그리고 내수성,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문제를 완전하게 개선한 게 CLT입니다. 근데 지금 제 CLT 마감을 했는 걸 보면은 여기 표면에다가 방염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이 모듈러 주택, 프리팹 주택 일을 시작을 하면서 일단 해외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제가 거의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5년 정도 했고, 그 회사들 리스트를 만들고 디자인, 가격 같은 걸 다 뽑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강릉에 패시브 하우스를 지을 때 어떤 업체하고 일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 라트비아 업체하고 연결이 된 거죠. 물론 이제 가격이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래서 이제 라트비아에서 주택을 수입하고
그 이후로는 뭐 러시아, 폴란드, 핀란드 그런 여러 나라들에서 주택을 수입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So Nordic Homes are the crazy company that takes all kind of challenges, you know. So this is our own concept building, made to meet Swedish standard of Attefallshus, which means basically the maximum sizes to get it on your property without a building permit. Plus it's made in ecological manner, so there is no plastic membranes involved, so everything is super ecological, insulated with a wood chip, and you can feel the air inside is different because it's really fresh with timber. Connection actually for the water is under the fridge, so you pull the fridge out and there's a shaft where you open and connect the water, so there's not much work. And electricity connection as well inside the box, and that's it, and it's fully working. Now it's not connected to any water, so nobody's using it. And also the dishwasher's already inside, and basically everything. And there's an option, if you install 2 of these, you can remove the window and create a larger space. 건축 시장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2도 5촌, 뭐 3도 4촌.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제 세컨하우스에 대한 열망들이 되게 강해져 있고, 그런 열망에 맞춰서 이제 농촌의 인구 소멸 위기들도 이제 방지하고, 그런 의미에서 12월에 농촌 체류용 쉼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바닥 평수 10평으로 제한이 돼 있고, 그리고 층고가 높지 않은 복층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다락방까지. 그런 농촌 체류용 쉼터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10평 바닥에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뻔하거든요. 그리고 다락방도 사실은 평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밖에 못 낸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내부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농촌 체류용 쉼터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구조이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유럽 패시브하우스 제대로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욕심이 나네요. 욕심이 나고, 패시브하우스 지으시려면 제대로 지으셔야 됩니다. 그런 패시브하우스를 시공을 하시고 싶으면 국내 비용보다 훨씬 더 절감된 비용으로 월등히 좋은 주택을 저희 주택백화점을 통해서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 주택백화점 사무실에 오시면은 이 벽체의 기본적인 단면이라든지 스탬프 같은 거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보시는 게 아마 판단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